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Visual Instruction Tu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라와 Large Language and Vision Assistant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1년 전에 뉴립스 2023에서 오랄로 발표된 논문임에도 벌써 인용수가 1088회에 달할 정도로 매우 핫한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버뷰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무엇이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프롬프트 컴플리션 미스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질문과 대답이 얼라이닝이 잘 되는지 판단할 때 LM은 유저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6살 아이에게 몇 가지 문장만으로 달에 착륙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라는 프롬프트가 있을 때 Human Written Instruction 데이터와 비교 시 GPT의 경우 아예 답변을 생성해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성립하지 않는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도 GPT-3는 그럴듯하게 생성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가 인스트럭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인스트럭션 아웃풋 쌍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LM을 파인 튜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pre-trained 모델에 프롬프트와 completion 쌍의 데이터를 넣어서 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unseen task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제로샷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LM은 조금 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의 형태로 말할 수 있도록 전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제로샷 러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를 주지 않아도 도메인 리스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다음과 같이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분류를 해보았을 때 파인-튜닝에 속하는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하면서 전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파인-튜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높은 성능 향상을 낸다는 점과 언신 태스크까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너무 많은 태스크에 대한 데monstration을 수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LM의 오브젝티브와 사람의 preference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등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는 그 문제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RLHF 방법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라바가 나오기 전까지 논문이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빅테크에서 발표된 LLM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인데요. 그 중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아닌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나온 모델인 비쿠나 플랜티5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중 플랜티5는 기존의 T5 모델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이며 비쿠나는 기존의 라마 모델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우선 Fine-tuned language models are zero-shot learners라는 논문인데요.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개념은 구글의 FLAN 논문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LLM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인스트럭션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언신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인스트럭션 없이 인풋을 넣은 경우 What's your name? 이라고 단순히 질문만 넣어줬던 반면 인스트럭션과 함께 Translate What's your name into German 이라고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해달라 라는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 저자들은 인스트럭션 튜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기존의 pre-train fine-tuning 방법론인 버트와 T5와 같은 모델은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합니다. 즉, 기존의 pre-trained LM을 가지고 특정한 태스크 A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해당 태스크에 대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예시들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각각의 태스크를 위한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GPT-3와 같은 프롬프팅을 하는 모델은 기존의 pre-trained LM의 퓨전 프롬프팅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면 플랭과 같은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은 pre-trained LM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기는 하되 프롬프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Natural Language Instruction을 통해 많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들은 태스크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총 62개의 데이터셋과 12개의 태스크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로샷 성능이 낮은 이유를 제로샷 프롬프트 형태가 학습된 프롬프트 형태와 다르다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즉, 기존의 제로샷으로 학습된 모델은 특정 태스크로 학습되지 않고 위키피디아 교과서 등으로 범용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실제 제로샷 프롬프트 형태로 다양한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10가지 템플릿을 가지는 인스트럭셔널 포맷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137 빌리언 크기의 모델에 인스트럭션 템플릿이 적용된 62개의 NLP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이를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미스와 하이퍼세스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테일먼트인지 not 인테일먼트인지 판단하는 NLI 태스크가 있을 때 그거와 관련된 템플릿을 이렇게 많이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75 빌리언의 GPT-3를 25개 중 20개의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FLAN T5 Scaling Instruction Fine-Tuned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논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FLAN 방법론을 T5 모델에 적용한 논문으로 모델이나 태스크들의 수를 키워서 스케일링하였습니다. 총 473개의 데이터셋, 146개의 카테고리, 1800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이때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끼리 클러스터를 모았으며 클러스터별로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생성하였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에는 체인 오브 thought를 적용을 하여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FLAN T5에서는 리스닝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구축해 모든 이밸류에이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크나 An Open Source Chatbot Impressing GPT-4 with 19% ChatGPT Quality라는 논문입니다. 기존의 메타의 라마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후 라마 기반 오픈소스 모델들이 많이 탄생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라마가 메타에서 발표된 후 이를 개선한 알파카, 또 이를 개선한 비크나, 또 이를 개선한 미니 GPT-4가 발표되었습니다. 더 적은 비용과 파라미터로 라마 기반 알파카, 비쿠나가 구글의 바드와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였는데요. 바드에서 사용한 LLM은 람다 또는 팜2였는데요. 람다는 1370억 개의 파라미터, 팜2는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매우 큰 모델입니다. 그에 반해 비커나는 130억 개의 매개 변수만을 가지고 바드 그리고 챗 GPT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메타의 라마와 스탠포드의 알파카의 영감을 받아 개발된 오픈소스 챗봇입니다. 이는 쉐어 GPT로부터 수집한 약 70K의 사용자 대화로 라마를 파인튜닝하였습니다. 이때 쉐어 GPT는 사용자 프롬프트와
챗GPT 해당 답변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람이 Who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GPT가 I am Vicuna, Large Language Model 등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모두 모아놓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멀티라운드 대화와 긴 대화를 잘 처리하기 위해 알파카 모델이 제공하는 트레이닝 레시피를 개선하였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멀티라운드 대화 고려, 스퍼트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의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비쿠나는 모두 오픈소스 모델이며 GPT-4로 어세스먼트를 하고 기존의 라마 그리고 알파카와 비교해서 $140만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매우 라이트웨이트한 모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총 8가지 질문 카테고리에 대해서 5가지 모델인 라마, 알파카, 비쿠나, 바드, 챗 GPT 모델을 가지고 이를 GPT-4가 1대1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답변의 품질을 평가를 하였는데요. 유용성, 관련성, 정확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대적인 답변 품질을 확인해 보았을 때 챗GPT의 성능을 100%라고 보고 비쿠나가 적은 파라미터에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카테고리와 퀘스천을 주었을 때 알파카, 비쿠나와 같이 서로 다른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라바는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롬프트에 인스트럭션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 주었는데요. 기존 CC, 라이언과 같은 데이터셋은 단순한 이미지 캡셔닝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바 모델 학습을 위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 생성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생성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휴먼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경우 데이터의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바는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XV와 해당하는 캡션 XC가 있는 경우 이미지를 서술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 XQ로 한 데이터셋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때 장점은 저비용으로 데이터셋 생성이 가능하였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인스트럭션과 리스폰스에서 심도 있는 리즈닝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 GPT 또는 GPT-4를 활용하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때 크게 2가지 챌린지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챗GPT 또는 GPT-4가 비주얼 컨텐츠를 인지할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ymbolic Representations라는 방법론을 고안했고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nversation, Detailed Description, Complex Reasoning 등의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주얼 컨텐츠를 인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캡션스를 넣어주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Language Only GPT-4 챗GPT가 비주얼 컨텐츠를 포함한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하였으며 이때 캡션스는 시각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이미지 씬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미지 캡션스를 기존의 코코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인데요. 이는 씬에서 특정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person, backpack, suitcase, bicycle, car과 같이 이미지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오브젝트와 그것에 대한 좌표들을 프롬프트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Language Only LLM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를 인코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Conversation입니다.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어시스턴트와 휴먼이 대화하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미지만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question과 answer쌍을 생성해내었습니다. 이미지 내의 시각적인 요소 자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는데요. 객체의 종류, 개수, 동작, 위치, 객체 간의 상대적 위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시면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 캡션과 박시스에 대한 정보를 긴 프롬프트와 함께 챗GPT에 넣어주어서 이를 통해 퀘스천과 앤서 쌍을 만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프롬프트에서는 ask diverse questions and give corresponding answers 라고 넣어줌으로써 매우 다양한 question answering 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detailed description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챗GPT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미지 캡션 박시스를 같이 넣어주고 프롬프트는 매우 많은 프롬프트 중에 한 개를 randomly select 함으로써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디테일드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complex reasoning입니다. 이는 conversation과는 달리 보다 심층적인 추론을 하는 질문 및 답변을 GPT-4를 통해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엄격한 논리가 포함된 이유를 함께 요구를 하였는데요. 동일하게 이미지 캡션스, 박시스를 같이 넣어주고 긴 프롬프트를 넣어주었는데 create complex questions beyond describing the scene 이런 식으로 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묘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58,000개의 conversation, 23,000개의 detailed description, 77,000개의 complex reasoning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58,00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바는 Pre-trained LLM과 Pre-trained Visual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LLM은 비쿠나를 활용하였는데요. 당시 공개된 언어 태스크의 체크 포인트 중 가장 우수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비쿠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비전 인코더는 Pre-trained Clip Visual 인코더인 VIT-14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XV라는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 비전 인코더를 활용하여서 이미지를 비주얼 피처화를 하였고요. 그래서 HV는 랭귀지 모델의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와 동일한 차원을 갖도록 ZV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인 W를 프로젝트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입니다. 이미지 피처와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의 결합에 단순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다 정교한 결합 방식은 향후 연구 과제에서 개선을 하였는데요. 논문 저자들은 플라밍고 모델의 Gated Cross Attention 또는 블립2 모델의 Qfor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그라운딩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멀티모달 소스에서 이를 로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백프로파가 용이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풋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각 이미지 XV에 대해서 멀티턴 컨버세이셔널 데이터셋을 확보한 뒤에 각 컨버세이션의 답변을 어시스턴스의 답변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T번째 인스트럭션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X 인스트럭션 T는 X 쿼리랑 동일하지만 첫 번째 턴에서만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XQ와 XV를 순서에 상관없이 넣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관된 형태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시퀀스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퀀스의 길이가 L일 때 정답 XA에 대한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X instruction i는 현재 예측 토큰인 XI 이전의 모든 턴에 대한 instruction 토큰을 의미를 하고 XAI는 현재 예측 토큰인 XI 이전의 모든 턴에 대한 answer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미지와 쿼리에 대해서 answer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이미지, instruction, answer에 대한 이전의 모든 토큰을 집어넣고 이를 모두 곱하여서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타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어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초록색 부분의 시퀀스와 토큰에만 로스 계산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스탑 토큰을 로스 계산에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 문장 생성을 멈출지 알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바 모델 트레이닝을 위해서 2단계의 인스트럭션 튜닝 절차를 거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피처 정렬을 위한 프리트레이닝 과정입니다. CC3M 데이터셋을 59만 5천 개의 이미지 텍스트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앞서 보았듯 데이터셋 생성 방법론에 따라서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이미지 XV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요청하는 질문 XQ를 설정을 해주고 Ground Truth Prediction XA는 그림의 원래 있던 캡션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역시 이미지에 대해서 description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는 여러 개의 프롬프트 중 한 가지를 랜덤하게 셀렉트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비주얼 인코더와 LLM의 웨이트는 프리즈한 상태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세타를 리니어 레이어인 W만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 피처 HV와 트레이닝 LLM의 얼라인먼트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LLM에 대해 호환 가능한 비주얼 토크나이저의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프로젝션 레이어인 W만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 과정입니다. 비주얼 인코더의 웨이트를 고정하고 프로젝션 레이어와 LLM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위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멀티모달 챗봇을 위해서는 앞서 생성한 15만 8천 개의 랭귀지 이미지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앞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라바에 넣고 이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언스 QA인데요. 과학 관련 내용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셋입니다. 자연어 또는 이미지로 질문하고 상세한 이론과 설명이 자연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question과 컨텍스트를 xinstruct로 reasoning과 answer를 xa로 정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텍스트 only GPT-4나 챗 GPT-4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비주얼 컨텐츠를 인지할 수 없는 GPT-4 모델을 위해서 이미지 캡션과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하였고 conversation, detailed description, complex reasoning 문답 형태로 총 15만 8천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라바는 비전 인코더와 LLM을 결합한 구조였는데요. LLM은 비크나 비주얼 인코더는 VIT 라지 14를 활용하였고 LLM의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와 비주얼 인코더의 피처 스페이스의 리니어 결합을 해주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미지 캡션을 활용해서 비주얼 토크나이저를 LLM에 호환 가능하도록 학습을 하였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LLM 모델을 미세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바는 LLM과 비주얼 인코더를 결합하여 이미지 기반 질의응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CC3M에서 필터를 거쳐서 CC595K의 서브셋을 사용을 하였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앞서 만든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인 라바 인스트럭트 158K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학습에서는 GPU A108장만을 사용을 해서 4시간, 10시간만으로 학습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퀄리테이티브 평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프롬프트로 What is unusual about this image? 해당 이미지에서 비이상적인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었을 때 라바는 다음과 같이 정답과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80K 정도로 적은 수의 이미지만을 학습을 했지만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GPT-4와 유사한 답변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는 블립2와 오픈 플라밍고에 비해서 라바는 프롬프트에 맞는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Quantitative Evaluation인데요. 우선 멀티모달 챗봇에 대해서 텍스트 only GPT-4의 답변을 ground truth로 설정을 하였고 평가 모델로부터 응답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점수로 제공받았습니다. 이때 학습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블립2, 오픈 플라밍고보다 29%포인트, 48%포인트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대답하는 컴플렉스 리즈닝에 대해서는 81.7%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사이언스 QA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요. 라바 모델만 이용한 결과 90.92%로 소타에 근접한 성능을 내었으며 라바와 GPT-4의 답변이 다른 경우 GPT-4에게 두 답변을 넣고 최종 결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2.53%로 소타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사이언스 QA에서 일부 선택사항을 제거하며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비전 인코더에서 라스트 레이어 피처를 사용하는 경우 before the last layer 피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0.96%포인트 성능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레이어는 그 뒷전 레이어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 속성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앤서를 우선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12의 폭에서 89.77에 도달하였지만 리즈닝을 우선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단 6의 폭만으로도 비슷한 성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리즈닝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였지만 COT 전략이 학습 속도 개선에는 좋지만 최종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경우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보다 5.11%포인트 성능이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 기존 13빌리언 사이즈의 모델을 7빌리언 사이즈로 낮춘 결과 1.08%포인트 성능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크기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캐퍼빌리티를 연구하기 위해서 최초의 벤치마크를 제안하였습니다. 비전 인코더로는 클립, 랭귀지 디코더로는 비코나를 결합하여 비전 및 랭귀지가 통합된 라바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랭귀지만을 이해하는 GPT-4를 사용하여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함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며 모델이 더 정교하게 시각적 상황을 이해하고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인 튜닝 시에는 멀티모달 챗봇 데이터셋에서 뛰어난 비주얼 챗 캐퍼빌리티를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에서는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코멘트입니다. 라바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편하며 GPT-4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프로젝션 레이어를 리니어 레이어만을 사용하는 등 얼라인먼트 상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라바 1.5에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현재 라바 MED, 라바 1.5, 라바 RLHF, 코라바, 라바 인터랙티브, 라바 플러스, 라바 렉스트, LLM 이벨 등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었으며 이는 11개의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버전 출시, 평가를 위한 파이프라인 제안, 강화 학습, GPT-4,
로라와의 결합 등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VLM에 적용한 모델이라는 면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뒤에 어펜딕스로는 P-튜닝, 로라, RLHF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라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